빅머니는 계속됩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마감까지 시장을 면밀히 체크하는 신중한 여러분에게 또 빅머니 1부, 2부도 권앵커가 여러분을 또 퍼스트 클래스로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코스닥은 어제와 다른 양상이지만 연일 상승했으니까요. 좀 쉬어갈 만하고요. 자,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에 다시 3,300고지 재탈환하면서 장 마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예년 같으면 바캉스 계획 세울 때인데 코로나 상황이 여전하고 어차피 이 상황을 즐기는 차원에서 투자하면서 보내는 투캉스 어떨까 싶습니다. 10억 원 이상 금융자산을 보유한 고액자산가들은 올여름 서머 랠리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우리 시장에 대한 기대감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빅머니 2부 첫 순서 주머니인데요. 오늘 시장에서 각 수급 주체들은 어떤 종목들을 주머니에 담고 있는지 또 그 수급 상위 종목들 좀 살펴보면서 이 중에서 더 주목해봐야 할 종목 정해서 매매 전략까지 세워드리겠습니다. 자, 화요일 주머니 전문가죠. 헤르메스탁의 하창한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잠시 후에 자세한 분석 들어보고요. 먼저 고은별 캐스터가 외국인들 수급 상위 종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은별 캐스터, 고! 네, 외국인의 수급 상위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은 어떠한 종목들을 눈여겨보고 있을까요? 오늘도 다양한 종목들을 눈여겨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LG화학 이슈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하이투자증권에서 리포트를 하나를 발간했는데 하반기에 이익 성장 모멘텀이 유효하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일회성 비용이 소멸이 됐고 중대형 전지출하 또한 빠르게 정상화될 것이라면서 이렇게 하반기에도 이익 성장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을 한 것인데요. LG 에너지솔루션이 상장하게 돼서 지분율이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수급 이동을 한다고 감안을 하더라도 지금이 너무나도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LG화학은 다양한 특허를 내면서 기술력을 입증하고 있는데요. 최근 5년간 등록한 특허 건수가 무려 10,000건을 넘어선다고 합니다. 국내 동종 업계 중에는 최고로 많은 특허를 보유한 기업이기도 한데요. 이와 함께 통풍치료제의 미국 임상 2상 결과 신약 개발 가능성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꾸준한 주가가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6월 말부터 차근차근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장중에 상승폭을 반납하는 듯 했지만 다시금 강보합권으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현재 구간은 0.23%가량 상승하면서 87만 2천 원, 87만 원 그 위에서 지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개인 투자자분들 깜짝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바로 신풍제약인데요.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 중이던 피라맥스 임상 2상 결과가 나왔는데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어제 시간외에서 하한가로 거래가 됐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큰 낙폭을 보이고 있고요. 하한가로 현재 구간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피라맥스 같은 경우에는 항말라리아 치료제로 의약품으로 지금 현재 사용이 되고 있는데 코로나19 치료제로도 가능성이 있는지 임상 2상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투여군 52명과 대조군 58명에서 음전율 차이가 없어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신풍제약은 2상에서 목표치에 달성하지 못한 게 맞다고 인정을 하면서도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한 지표에 대해서는 임상 3상 실험을 진행을 해서 확인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어제 신풍제약의 주가는요, 이러한 실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15%가량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현재 구간 오늘 계속해서 낙폭을 보이다가 하한가에 안착을 한 모습입니다. 28,600원가량 빠지고 있습니다. 67,000원 선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스튜디오에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의 수급이 어제에 이어서 계속 몰리는 종목이 좀 중복이 되는군요. HMM도 그렇고 LG화학도 그렇고요. 자, 신풍제약도 오늘 급락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좀 포착이 되는데 우리 하창한 본부장은 어떤 종목에 좀 주목하고 있습니까? 네, 저는 HMM에 좀 집중을 하고 네. 있습니다. 일단 HMM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상반기에 그 계좌에 굉장히 좀 행복하게 만들어준 종목인데 이러한 흐름들이 이제 하반기에도 좀 유지가 될까라는 궁금증이 많이 계실 겁니다. 일단은 좀 긍정적으로 될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SCFI 지수, 그러니까 상하이 컨테이너선 운행 지수가 계속적으로 좀 고공행진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운임 지수가 상승하게 되면은 이제 수익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사실 현재 상황만 유지가 되더라도 작년에 비해서는 3배에서 4배 정도까지
시장에서도 굉장히 강한 흐름들이 유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업황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한 번 파는 거가 지금 이제 세계 수준이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님 지수가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하반기에도 긍정적인 이런 업황이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뭐 이제 조선업에서는 계속적으로 이 친환경 관련된 규제가 나타나기 때문에 노후 선박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 발생이 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건조해서 이제 컨테이너선이나 벌크선을 추가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그 기간 동안은 계속적으로 이런 배가 부족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기 회복에 맞물려서 계속적인 그런 이제 물동량에 대한 좀 버틀렉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지금까지는 실적이나 이런 턴어라운드 기대감으로 한번 시세가 나왔고 한동안 이런 흐름이 이제 더 좋아질까, 과연 이거보다 훨씬 더 좋아질까 이런 우려감들도 있다 보니까 약간은 좀 주가가 쉬어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러한 추세가 하반기까지 지속이 된다라는 것들이 확인이 되기 시작하면은 다시 한번 좀 추가적인 매수세가 강하게 붙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급적인 측면을 좀 살펴보면 전거래일에는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굉장히 좀 많이 담아줬고요. 그 중에서도 외국인들이 정말 많이 매수를 그렇죠. 해주고 있습니다. 뭐 금일에서는 조금은 매도를 해보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네. 한 달간의 그런 기간을 보더라도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은 그에 반해서는 최근에 다시 좀 담아주는 물량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네. 연기금 부분에 대한 물량이 많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물량이 좀 유지가 될 확률이 크고요. 좀 단기적인 영향을 주는 금융투자나 투신에 대한 물량은 좀 적은 부분이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이러한 물량들이 쏟아져 나와서 폭락이 나오기에는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기금이나 기타 법인에 대한 물량이 빠지는 것들 부분들 좀 잘 체크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전거래일에 좀 강하게 상승을 하고 나서 오늘은 좀 쉬어가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5일선과의 이격이 약간 좀 벌어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매수는 43,000원부터 45,000원 라인까지로 좀 분할 매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조금 뭐 분할로 접근할 거라서 괜찮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매수 밴드를 45,800원까지 높이셔도 크게 네. 무방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전고점을 돌파를 해서 55,000원 정도까지는 하반기에 이런 업황이 유지만 되더라도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손절 라인 같은 경우 4만 원 라인이 굉장히 좀 견조한 라인이었습니다. 그 이전에 S&P/FI 지수가 조금은 기어 옆으로 좀 횡보할 때도 이 구간을 지켜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가격 라인은 반드시 좀 지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손절 라인 이렇게 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조선이나 해운처럼 이렇게 중부장대 관련 업종들이 한번 오르는 것도 쉽지 않지만 한번 올랐을 때 또 꺾이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일단 하반기까지는 너무 멀리 보진 않지만 하반기 정도까지는 상승 기대감이 있다. 네. 이렇게 좀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기관 수급 상위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은별 캐스터, 고! 네, 기관의 수급 상위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관은요, 삼성그룹주들을 강하게 담아내고 있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증권가의 리포트가 가장 많이 나온 종목, 바로 삼성전자였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뿐만 아니라 증권가에서도 정말 뜨거운 관심을 갖고 있는 국민주라고 불릴만 한데요.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엔 내일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2분기 영업이익이 11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이러한 실적은 메모리 반도체를 기반으로 한 반도체 부분이 실적을 견인할 것이라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 진입으로 인해서 D램과 낸드 플래시의 가격 상승이 실적을 이끌 것이라는 게 시장의 전반적인 전망인데요. 하지만 가전 부분, 모바일 부분은 1분기 대비 성장세가 좀 둔화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바일 부분 3분기에는 조금 기대해 볼 만합니다. 내달 삼성전자의 새로운 스마트폰이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갤럭시 Z 폴드 3와 갤럭시 Z 플립 3가 선보일 예정입니다. 특히나 이번 하반기부터는 LG전자의 스마트폰 사업이 철수가 되면서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시장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오늘은 81,000원 선 부근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현재 구간 0.75%가량 상승하면서 81,00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제약 바이오주들의 흐름 정말 좋지 않았죠. 제자리 걸음만 해도 선방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또 일상으로의 복귀가 다가오면서 그간 소외됐던 제약 바이오주들이 다시금 주목받을 수 있을지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교보증권은 지난달 30일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된 리포트를 발간을 했는데요. 올해 주주총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었던 생산 역량, 사업 포트폴리오, 글로벌 거점 등 3차원 강화 전략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성장 전략으로 유효하다라는 평가를 하는 그런 리포트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요, 꾸준한 실적 증가도 기대가 되는데요. FN 가이드에 따르면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30%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3분기는 108%, 그리고 4분기는 31%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어제는요, 12,000원가량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오늘은 하루 만에 그러한 상승폭을 다 반납을 했습니다. 현재 구간 2% 가까이 낙폭을 보이면서 15,000원가량 빠진 85만 2천원 선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스튜디오에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계속 기관이 매수 지금 흐름 보이고 포착이 됐는데 그동안 참 답보 상태를 보이다가 최근에 좀 변환의 조짐이 보입니다. 이것이 이제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좀 반영했구나라고 보여지는 부분인지 그거 좀 여쭤보고 싶네요. 네. 아무래도 일단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좀 답답하실 부분이 있는 게 네. 슈퍼사이클이 온다 하는데 도대체 언제 오는 거예요? 그렇죠. 도대체 언제 오느냐 이런 좀 네. 고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기는 올 겁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제 또 세대가 교체가 될 것이고 뭐 DDR5라든지 이런 전환에 대한 그런 시기가 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날 건데 지금 상당히 사실은 한번 좀 대세적인 시세가 나온 이후로 거의 반년 정도는 쉬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나 반도체 쪽이 다시 한번 좀 주도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업황 자체는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로 가면 갈수록 좀 좋아진다라는 전망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움직임들 좀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삼성전자를 투자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 83,500원 라인 부분이 조금 이제 단기적인 박스권으로 봤을 때 상하단 라인 부분인데 이 라인을 좀 뚫어주기 시작해야지 윗라인대를 좀 노려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78,000원대부터 83,500원까지의 이 박스권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 라인을 좀 뚫어주는지를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휴대폰에 관련된 그런 이벤트뿐만 아니라 뭐 이제 디램이라든지 낸드 그런 움직임들 종합 반도체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업황 부분을 조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전반적으로는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증권가에서도 뭐 좀 보수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지만 그래도 적정 주가 한 10만 전자는 바라보는 시각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고. 오늘 그러면 기관에 주목하는 종목은 삼성전자는 아니신 건가? 네, 삼성전기. 네. 삼성전기인가요? 네, 전기로 좀 꼽았습니다. 네. 네. 삼성전기도 사실은 한번 대세적인 14만 5천 원 라인 뚫어준다는 네. 강한 시세가 나온 이후부터 좀 조정이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시작을 해주려고 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어쨌든 MLCC도 결국엔 반도체 좁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이 반도체 업황과 굉장히 좀 많은 연관이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전기가 좋아진다라는 그런 움직임은 자연스럽게 뭐 삼성전자도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MLCC에 대한 이런 흐름들이 좀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기판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좀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다소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 이미 좀 주가에 선반영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2만 원 라인부터 15만 원 정도까지 빠졌기 때문에 주가에는 이미 다 선반영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이런 수요에 대한 회복 그리고 이제 뭐 5G라든지 휴대폰들이 나오면서 이런 수요에 대한 증가들 또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들도 있다 보니까 이런 기대감들 가져가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을 좀 살펴보면요. 최근에 이제 기관과 외국인 모두 다 좀 많이 담아주고 있는 부분인데 네. 최근에는 이제 기관이 좀 강하게 매수세가 맞습니다. 들어오고 있다. 물량이 상당히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고요. 다만 이제 투신과 금융 투자에 대한 물량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좀 단기적인 물량 출회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기금이 최근에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있는 부분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가 좀 유지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들어오는지는 조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적으로 좀 보게 되면요. 이것도 전거래일에 좀 강하게 상승이 나오고 지금 오늘장에서는 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격이 좀 벌려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너무 급하게 매수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17만 8천 원부터 18만 2,500원 라인에서 좀 분할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이 부분을 120선 부분을 좀 뚫어주게 되면은 한 21만 5천 원 라인 정도까지 전 라인 부분 상단 라인까지는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25만 원 정도까지도 목표가 설정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라인 왔을 때 한번 매물 소화를 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1차 목표가 그렇게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16만 8천 원 라인 부분으로 저번에도 한번 이 라인에서 뚫고 올라갈 때 22만 원까지 대세적인 시세가 나왔고 이 라인에서 좀 지지가 나와주는 움직임들이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손절 라인으로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한 18만 5천 원 선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1차 목표가 21만 5천 원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25만 원까지 보고 계시니까 좀 우리 전문가께서 주목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지네요. 자, 마지막으로 개인 수급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은별 캐스터 고! 네, 개인의 수급 상위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인은요, 오늘 자동차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강한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현대차 한번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하반기면 나아질 줄 알았던 반도체 수급 문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브라질 공장은 현지 시각 5일부터 오는 11일까지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부족으로 인해서 공장을 일시 가동 중단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반도체 수급난으로 인해서 자동차 관련주들이 조정을 받았던 걸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유쾌한 뉴스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자동차 판매 실적과 주가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메리츠증권은 현대차가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를 상회할 것이라고 증권가 리포트가 발간되기도 했습니다. 하반기 자동차 업종 선호 종목으로 현대차와 기아를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자동차 잠재 수요를 동반해 판매량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고 미국 시장의 기대감 등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오늘 3거래일 만에 반등을 시도하다가 현재 구간에는 약보합권으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오늘 오전장에는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현재는 0.1%가량 밀리고 있습니다. 23만 5,500원 선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개인들의 가장 최선호주라고 불리는 카카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카카오의 두 금융 계열사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가 기업 공개 시장에서 맞붙게 됩니다. 두 회사는 이달 말부터 약 일주일 간격으로 공모주 청약과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두 회사 모두 카카오가 최대 주주로 있고요. 기업 가치가 10조 원이 넘는 이른바 데카콘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회사 IPO가 진행되게 된다면 카카오의 상승을 이끌었던 성장 동력이 좀 빠지는 게 아니냐라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교보증권 같은 경우에는 IPO가 진행된 이후에는 카카오의 주가를 이끌 동력으로 모빌리티와 그리고 웹툰과 그러한 게 좀 포함되어 있는 엔터를 꼽았습니다.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LG로부터 1,000억 원의 투자 유치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북미 웹툰 웹소설 플랫폼을 인수하는 등 글로벌 컨텐츠 시장 내에서 빠른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카카오 오늘 4거래일 만에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탄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0.32%가량 상승하면서 15만 7,500원 선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스튜디오에서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이 중에서 어떤 종목 좀 주목하고 계십니까? 기아 보고 있습니다. 기아, 네. 일단 뭐 반도체 품귀 현상에 대한 부분들은 유지가 되고 있지만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자동차나 반도체 쪽이 결국에는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 정도의 주도주로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뭐 내수에서도 자동차 판매량은 견조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고요. 또 해외에서도 굉장히 좀 신차 판매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SUV 쪽에서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좀 팔리고 있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이제 EV6라든지 이제 전기차에 대한 모멘텀들도 열릴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기대감들은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용 반도체 품귀 현상도 뭐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왔었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이미 좀 선반영 되어 있었던 부분들이 있고 이게 정말 엄청나게 우려할 정도로 확산이 되지 않으면 그렇게까지 주가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부분을 좀 살펴보면요. 최근에 이제 개인들이 한 달 사이에 굉장히 좀 많이 이제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일단은 개인이 좀 단기간에 좀 매수를 많이 해줬고요. 외국인들이 한 달 사이에 좀 많이 매수를 해주고 있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관은 좀 많이 최근에 매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죠.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투신의 물량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투신의 물량까지도 일단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기금도 최근에 좀 매도를 해주고 있는 움직임들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차트적인 부분을 좀 보게 되면은 일단은 이 종목도 조금 기대감이 붙으면서 9만 원대까지 한번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조금은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일단 86,500원 라인부터 88,000원 라인까지 좀 분할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81,500원 라인인데 이 하단 라인 부분입니다. 이 부분 좀 이탈하게 됐을 때는 전 라인까지도 일단 1차적으로 열리고 이 부분에서 지지까지 안 나오면 좀 또 많이 빠질 수가 있다 보니까 81,500원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동차 업종을 조금 좋게 보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목표가는 전고점 충분히 돌파해서 11만 원까지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 좀 덩치가 큰 종목이다 보니까 운용기간 같은 경우는 조금 길게 잡고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하창원 전문가의 분석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는 시황센터입니다. 자, 장윤아 캐스터, 오늘도 화이팅! 화이팅! 좋아요. 어우, 레드 눈부십니다. 자, 먼저 코스피 현재 지수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최근 장세의 특징부터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갇혀있는 가운데에서 종목 간의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돌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잘 갔던 제약바이오 섹터가 좀 조정을 받는 반면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일까요? 유가증권 시장의 매기 쏠림이 확실하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시면 오후장 역시도 3,300선을 지지하면서 강보합권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네요. 수급의 주체들 하나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기관의 매수 폭이 좀 축소된 상황 속에서 지금 기관은 660억 원가량 매수세, 외국인이 좀 더 강렬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2,000억 원 넘은 지금 매수 물량이 들어오네요. 그러면 코스닥의 흐름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면 양 매도의 좀 하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1,040선까지 주르르 밀려나는 듯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1,040선 중반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약보합권의 움직임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주체들 하나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면 개인이 러브콜 보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관 외국인 모두 다 쌍끌이 매도 자세 나타납니다. 네, 오늘 전반적인 코스피는 뭐 업종, 종목 좀 상승 흐름 보이고 있는데 특징 업종과 종목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오펙의 또 회의 불발이 되게 되면서 오늘 시장에서 관련해서 급등 정유 관련주들의 움직임은 오후장에서 이어집니다. 또 목표가에 상향 조정하는 증권사들의 이야기들도 많았는데요. 일단 SOL 유가 상승 수혜의 시작이다라는 이야기 있습니다.
살펴보면 오후장에 4%대 강세 움직임 나타내면서 오름세 집계되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도 2% 그리고 흥부석유 역시도 4%대로 모두 다 유가 관련주들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탈원전 정책 비판 행보로 인해서 윤석열 그 원전주 관련해서 일제히 상승세가 나타납니다. 대선 주자로 나섰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을 좀 비판하는 행보를 이어가게 되면서 원전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도 시세 좋네요. 서전기전은 장중에 상한가 안착했고요. 한전산업 22% 그리고 한전기술 역시도 11% 급등 양상 이어나갑니다. 마지막으로는 코로나 테마주 점검해 보겠습니다. 치료제 안에서의 좀 희비가 엇갈립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라는 이 변수로 인해서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이 관련주들의 움직임 나타나는데요. 인바이오젠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에 안착하면서 급등 양상 나타나고 있지만 반면에 신풍제약, 한미사이언스 모두 다 내림세 집계 됩니다. 테마주들 안에서도 각계 전투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잘 점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윤혜 캐스터 수고하셨고 잠시 후에 오늘 시장 마감 상황 전하면서 다시 만나시죠. 네. 네, 오늘장 간판주 세움경제TV 홍희진 대표, 선파트너스 조선일 대표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먼저 홍희진 대표의 오늘장 간판주, 왜 간판으로 걸만한 종목인지 선정 이후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네, 신흥 SEC를 오늘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좀 특징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2차 전지 관련주가 굉장히 좀 지지부진했죠. 그다음에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물적 분할 이야기 좀 나오면서 급락을 좀 했는데 삼성 SDI가 꾸준하게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삼성 SDI의 매출 비중이 90% 이상인 신흥 SEC가 오늘 좀 특징적으로 이제 고점이 이제 경신이 되는 이제 흐름들이 좀 나타났는데 이유를 지금 보니까 각형과 원통형에 대한 2차 전지 수요가 앞으로 좀 증가될 거다. 이제 이 부분이 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글로벌 시장에서는 2차 전지 업체들의 점유율이 상당하죠. 1등이 이제 LG 에너지솔루션인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SK와 지금 LG 쪽은 이제 파우치형, 그다음에 삼성 같은 경우는 지금 각형을 주력으로 좀 해가지고 연구 개발을 좀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태에서 중요한 부분이 애플이 지금 앞으로 전기차를 생산하기 위해서 배터리에 대한 협상을 지금 중국 업체들과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국 업체들과 난항을 겪고 있다라는 뉴스가 좀 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만약 협상이 결렬된다면 그 다음 주자는 SDI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거기에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이제 신흥 SEC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사실 같이 부각이 될 수 있다. 이제 요 기대감이 오늘 SDI와 특히 이제 신흥 SEC 이쪽에 같이 부각이 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9% 이상 급등이 좀 나타났고요. 신흥 SEC 같은 경우는 이제 부품주입니다. 2차 전지 부품, 그러니까 각형과 원통형의 안전장치. 그러니까 지금 배터리의 누수와 그다음에 폭발 방지를 막아주는 지금 캡 어셈블리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인데 아무래도 이제 매출 비중이 삼성 SDI 향이 90% 이상, 그다음에 삼성 SDI 점유율도 70% 이상으로서 굉장히 조금 긍정적인 어떤 상황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좀 나타나고 있다. 이제 이 부분이 좀 포인트를 맞추신다면 현재는 뭐 55,000원 다시 박스권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은 신고가를 조금 즐겨보셔도 좀 되지 않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시간이 뭐 많지는 않지만 조선일 대표께 오늘장 간판주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 관심 종목은 M게임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난 1월부터 여러분들에게 꾸준히 관심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참 종목이 실적은 좋은데 주가가 오르지 않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였죠. 메타버스 관련주 중에 대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발표됐던 내용을 보니까 지난 그 6월 달입니다. 6월 달 실적이 2008년도 코스닥의 상장 이래 월별 실적으로 최대 실적을 올렸습니다. 게임주의 여러분 특성을 아시겠지만 보통 이제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가 원래 실적이 좋습니다. 그래서 1, 4분기, 3, 4분기가 좋은데 특이하게도 지난 6월에 열혈 강호 온라인 서비스가 지금
중국에서 네. 엄청난 실적을 올리면서 매출 기록을 역대 최대 기록을 돌파를 했고요. 특히 작년 원래 10월 달이 월별 기록을 굉장히 많았는데 작년 10월 기록을 갈아치면서 무려 10% 이상 매출이 더 늘어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신작 게임들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특히나 이 그 열혈 강호 같은 경우는 중국의 네. 원래 소설을 원래 기반으로 해서 만든 그런 게임인데 전반적으로 중국인들에게 많이 어필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어제 상한가 이후에 잘 눌려주고 있는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자, M게임 현재 11,800원 선에 종가 형성할 예정인데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7월 6일 화요일 주식시장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익 내고 방어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시장은 3,300선에 그래도 돌파해서 그래도 장 마감한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코스닥 상황은 어제와 다르게 조금 빠지는 모습인데요. 자세한 상황은 윤나 캐스터에게 좀 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양시장의 희비가 좀 엇갈린 채로 거래를 마치네요. 자, 유가증권 시장의 그 흐름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오늘 하루에는 3,300에 안착하려는 그 시도가 계속해서 이어졌고요. 다행히 안착하면서 거래를 마감합니다. 강보합권, 양은 오전장에 비해서는 좀 탄력이 둔화됐지만 오름세로 거래 마치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수구의 주체들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개인은 2,800억 원가량 매도했습니다. 그만큼 물량을 방어한 것은 기관과 외국인이 되겠는데요. 오늘 외국인 강하게 러브콜 들어오면서 2,100억 원가량 러브세 들어왔습니다. 이어서 반면에 좀 흐름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바로 코스닥의 흐름이 확인이 될 텐데요. 코스닥은 그동안에 좀 지붕 뚫고 하이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주춤하면서 거래를 마치네요. 양시장에 좀 힘이 엇갈립니다. 1,004포인트가량, 1,044포인트가량 거래를 좀 마감하는 모습,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칩니다. 수급 하나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시면 개인 강하게 사들였습니다. 1,354억 원 매수세, 기관과 외국인 각각 600억 원, 400억 원, 정정합니다. 600억 원가량 모두 같이 물량을 매도하는 움직임 나타났습니다. 자, 시장의 흐름들 점검하기 전에 먼저 앵커님, 시총 상위주 안에서의 흐름들도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총 상위 종목은 현재 삼성전자 비롯해서 반도체주들 그리고 플랫폼 기업 카카오 전반적인 또 제약바이오들은 좀 빠지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현대차 그리고 기아 등등 자동차 관련주들도 조금 상승세가 좀 둔화되는 모습으로 오늘 장 마감한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좀 상승률과 또 하락률 컸던 종목도 좀 짚어볼까요? 네. 자, 시총 상위 안에서 오늘 IT 투톱의 흐름 좋았습니다. 내일이면 삼성전자 2분기 실적 발표 있죠. 상반기 내내 증권사에서 러브콜을 보내면서 이야기를 내놨던 게 바로 그 주인공 삼성전자였습니다. 과연 8만전자 탈피할 수 있을지 그 관건이 되겠고요. 상위 종목들 하나씩 점검해 보겠습니다. 인바이오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예방 물질 개발 성공 소식으로 인해서 급등세 마치면서 오늘 상한가에 안착하며 거래 마감했고요. 원전주들 흐름 좋습니다. 한전산업, 한전기술 모두 다 두 자릿수 급등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하위권 종목들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계 전투를 보이는 제약바이오 그 안에서도 신풍제약 살펴봅니다. 가격 제한폭까지 쭉 내려가면서 오늘 강하게 밀렸고요. 한미사이언스 7% 그리고 녹십자도 4%대로 약세 움직임으로 거래 마감합니다. 코스닥의 상위 종목들 점검해 보겠습니다. 하느니 CBDC 입찰의 마감까지 이제 일주일가량 남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주들의 강세 움직임은 강하게 나타났는데요. 로지시스 오늘 11% 급등세 보여줬고요. 한네트와 KCS 역시도 각각 오름세 나타내면서 양봉권 플레이가 집계되며 거래 마칩니다. 마지막으로 하위권 종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펙주들 주도주가 뚜렷지 않을 때는 급등하는 움직임 나타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출회된 것으로 봐야 될까요? 관련주들 모두 다 주르륵 하락 내리면서 거래 마감합니다. 특히나 하나 머스트 7호 스펙은 18%까지 깊게 밀려났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장 마감 상황 정리해 드렸고요. 유리나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성투! 상투!
네, 뭐 내일장 당연히 짚어봐야겠지만 앞서 그 시간이 너무 없었어요. 우리 조선을 대표한테 좀 추가적인 좀 설명 좀 드려야 되는데 그 하반기 그 전문가들 시각이 성장주에 좀 기대해볼 만하다. 이제 그 시간이 왔다라고 했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좀 그렇게 보이지 않고 특히 제약바이오 쪽이죠. 그런데 그리고 또 개인주는 연속해서 계속해서 상승 흐름 보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M게임 얘기 계속 들어보죠. 네, 고맙습니다. 네. 역시 대단하신 MC십니다. 네, 그 M게임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기술적 분석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원래 조금 더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시 접속자 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게임 같은 경우는 시간대에 동시 접속을 몇 명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매출이 많이 늘는지 또는 인기 게임인지 알 수가 있는데 2019년도 대비 작년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현재 6월 달까지 35% 정도의 동시 접속자 수가 늘었습니다. 그 정도로 게임이 인기가 있고 매출이 많이 늘고 있다는 얘기죠. 관련된 걸 참고하시고요. 특히라도 앞으로 실적이 위주되면서 그리고 하반기 때까지 한 2개 내지 3개 정도의 신작이 발표가 됩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 크래프톤의 슈팅 게임 아시죠? 총 게임 네. 굉장히 매출 많이 늘어갔는데 올해 보니까 1, 4분기 때만 무려 NC소프트 1년 매출을 넘었다고 그러죠. 근데 이 M게임이 하반기 때 그 슈팅 게임, 그 총 쏘는 게임을 만듭니다. 그래서 아마도 하반기 때 더 매출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술적 분석을 보면은 1월 달부터 꾸준히 관심을 좀 갖자라고 그랬는데 정말 1월부터 3월 달까지 7,000원을 넘지 못하고 너무 힘들었고요. 그리고 네. 3월 달 이후로는 계속 이제 만 원 얘기했는데 드디어 10,000원을 돌파를 했는데 특히 이제 어제의 패턴이 중요합니다. 어제 패턴을 제가 상한가 이후에 유심히 쳐다보고 있었는데 보통은 상한가 가고 난 다음에 지금처럼 주가가 그래프가 윗꼬리를 달면 보통 체결 강도가 100%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근데 끝날 때까지 128% 이상 매출 체결 강도를 유지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거래량이 줄면서 아주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패턴은 바로 속임수 패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올 1월 달부터 6개월, 7개월 동안 관심만 갖고 있다가 너무 힘드셨는데 이렇게 속임수 패턴을 보이는 거는 매출이 결부되면서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겠다는 의지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김에 지난주에 우리 좀 주목하셨던 종목 중에 혹시 AS 주식에 있으실까요? 네, 세운메디칼을 또 갖고 나왔습니다. 네. 세운메디칼이 실적도 상당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주가 같은 경우는 아시겠습니다만 세운메디칼은 외과 관련뿐만이 아니고 이제 의료 관련 소모품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 매출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이후에 금년까지 매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그에 선반영됐듯이 작년 2월 달에 급등을 하고 있다가 지금 오랜 기간 동안 올해 2월 달까지 급등을 했다가 한 5개월 이상 조정을 하고 있는데 주가 패턴이 말씀드린 대로 실적은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주가만 지금 거의 올해 2월 대비 거의 반토막이 난 상태인데 이런 가격은 좀 메리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가격대에 여러분 잘 저가에 좀 사셔서 조금 중장기 패턴으로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내일 시장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와 또 그 우리는 어떤 종목을 좀 시초가에 공략해 보면 좋을지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홍희진 대표. 네. 네. 일단 지금 보시면 SFA 반도체를 오늘 좀 말씀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사실상 제가 항상 좋아하는 매매, 그러니까 물론 따라가는 매매도 중요한데 시장에서는 조금만 매집하면 요즘 시장에서는 한두 달까지는 아니지만 뭐 1, 2주 매집하고 그 위에 빵 튈 수 있는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드렸던 뭐 SK 렌터카도 이제 그런 맥락으로 이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SFA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종목이 아닌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상 반도체는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6월 달 지금 상반기 누적으로 우리나라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3천억 달러를 돌파를 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1등 공신이 반도체인데 반도체 관련주가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특히나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아래 이제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도 주가 탄력이 굉장히 좀 지지부진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최근에 흐름 보시면 뭐 테스나라든가 네페스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하나 둘씩 매수가 좀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 둘씩 종목들이 이제 팡팡 튀는 과정들이 좀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중심에 있는 종목 중에 하나도 SF 반도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주가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고 앞으로 결국 주도주는 반도체가 다시 이끌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포인트를 맞춘다면 현재 시점에서 굉장히 좀 지루했던 건 분명하지만 이제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섹터가 저는 IT다 이제 그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 보시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올해 2월 달에 1,300원의 고점을 찍고 그다음에 4월 달에 한 번 더 9,000원 이상 반등이 좀 나왔는데 흘러
흘러내리는 모습이죠. 그래서 길게 보면은 한 4개월 정도에서 5개월 정도까지 주가가 횡보 조정, 그다음에 가격 조정이 같이 좀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5월달, 6월달, 7월달 현재까지도 보시면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겠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내가 손절 라인을 박스권으로 잡고 현재 시점에서는 관심을 갖자. 그렇다면 그동안에 뭐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던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못 갔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쪽으로 조금 움직여주면 그동안에 눌려있던 중소형주는 오히려 좀 더 탄력적인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목표치 9,000원, 그다음에 손절 라인 6,9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은 지금으로서 좀 매력적인 자리가 아닌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참 시장이 가치주와 성장주가 모두 오르는 시장이긴 한데 길목을 내가 못 지키면은 손실의 그 골목에서 참 빠져나오기 어려운 그런 시장도 연출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좀 균형 감각을 지키는 차원에서 우리 조선일 대표께서는 내일장 간판주 잘 선정해 보신 것 같아요. 오랜만에 이제 상사주를 하나 그러니까요. 가지고 네. 나왔습니다. 지금 보면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상사주들이 매출이 나쁠까라는 생각이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나 원래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GS 글로벌인데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원자재 가격 상승의 수혜주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회사가 내용을 보면 석탄과 바이오매스, 석유화학 제품을 많이 하고 있는데 원래 이름이 쌍용이었죠. 쌍용의 상사였는데 수출과 수입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가 특히 철강과 석유화학 제품이 포트폴리오 비중이 좀 높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미국의 전문가들이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1사분기 때 올해 서부 텍사스 중진류가 $100 이상을 돌파하겠다라고 그랬는데 현재 네. 가격을 보면은 $70 선에서 왔다 갔다 지금 하고 네.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철강 가격 많이 올랐습니다. 작년 대비. 그리고 석유 같은 경우는 작년에 뭐 아시겠지만 3월 달에 미국의 이제 세 번째 주 금요일이 옵션 만기였는데 작년에 무려 마이너스 $40까지 폭락했었죠. 네, 그때. 근데 $70까지 선방을 하면서 많이 올라왔는데 올해 앞으로도 한 $100까지 이상 올라간다면 거기에 대한 반사이익을 많이 받겠습니다. 네. 특히나도 철강 같은 경우는 포스코 현대제철을 국내에 대표하는 기업뿐만이 아니고 베트남 그리고 중국, 인도 등 굉장히 세계 유수의 철강 기업들과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전 세계 29개 국가에 비해서 다양하게 공급망이 다 형성이 되어 있고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출과 영업이 꾸준히 늘 것으로 계산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 지금 유럽 시장하고 중동 시장은 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뭔가 수출 수입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하는데 요즘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 해운업이 또 발동을 걸고 있는데 그 해운업을 통해서 개척에도 좀 박차를 가하고 있고 말씀드렸던 석유화학 분야 같은 경우는 GX 칼텍스 그리고 이데미추라는 회사 대기업입니다. 국내 유수의 그 석유화학 제품 공급처를 이미 오래전부터 갖고 있고요. 거기다가 선박 원료, 윤활유 그리고 합성 수리 제품 등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작년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다시피 원자재 가격, 특히 철강하고 석유화학 제품 등이 많이 지금 상승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반사이익 지금 가격이 보면은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네. 그걸 참고하시고요. 차트상으로 보면은 참 재밌습니다. 이게 뭐 대나무 마디가 생기듯이 꼭 보면은 그러네요. 그죠? 네. 어느 정도 바닥을 형성한 다음에 주가가 올라갔다가 또 조정을 하고 올라가는데 계단식 패턴으로 상당히 좋습니다. 이번에 지금 지난 6월 8일 날 3,350원에 고점을 형성하고 난 다음에 지금 바닥 2,900원대 잘 형성을 했는데요. 바닥 패턴을 지금 다 다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한 4,000원 내지 4,500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대나무 메디처럼 지금 바닥에서 잘 공략하시면 목표 가격 한 4,500원 정도 제시해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2,800원. 왜냐하면 2,800원 빠지면은 조금 더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네. 다시 진입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오늘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좀 수급을 이끌었다라고 보여지네요. 자, 두 분 전문가 의견 참고하셔서 내일장 시초가 공략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분 분석 전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뭐 시장에서 하락했지만 또 점검해 볼 만한 그런 종목 살펴보는 이 종목 후방주의 시간입니다. 한국데일리경제TV의 이건희 대표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먼저 어떤 종목 점검해 볼까 싶은데 원고를 보니 당연히 짚어가야 되겠어요. 제약바이오가 네. 어제와 또 다른 양상을 보여주네요. 네. 자, 일단은 바이오 중에서도 제가 치료제를 지금은 눈여겨볼 때가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면서요. 일단은 오늘 하락한 종목 중에 여러분들 첫 번째로 신테카 바이오를 한번 눈여겨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신테카 바이오 현재 오늘 4% 넘게 급락을 했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코로나 치료제 관련도 있고요. 자, 바이오주 핵심인 AI 관련 테마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흐름 자체가 어떻게 보면 매집 구간 예상이라고 좀 판단해 볼 수가 있겠고요. 시세 분출 시기가 본격적으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는 약물을 추출하고 자 그러면서 연구 과정에서 사람이 워낙 인력이 많이 소요가 되고요. 그렇죠. 인력이 많이 소요된과 더불어서 시간도 굉장히 많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각 질병마다 여기에 맞는 이런 빅데이터를 통해서 맞는 물질들을 AI를 통해서 발견한다 한다면 시간도 굉장히 크게 단축할 수 있다라는 가장 큰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최근에 델타 변이를 통해서 치료제 관련주가 굉장히 강력하게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공통점 진원생명과학, 휴마시스 굉장히 다 전고점을 뚫었죠. 네. 앞전에 유통 물량 이상을 모아놓은 주식들이 어떻다? 다 전고점을 뚫는 강력한 힘이 분출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신테카 네. 바이오도요. 자, 15,000원짜리가 45,000원 갔다가 현 구간까지 조정이 충분히 나왔기 때문에 하반기 좀 눈여겨보면 좋으실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자, 주의하기보다는 눈여겨보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우, 오늘 이미지가 말씀도 그렇고 네. 대형 학원의 그 쪽집게 스타 강사 느낌이 많이 나는데요. 이야, 네,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일단 주의보다는 안전하게 본다 쪽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두 번째 또 어떤 종목도 주목해 볼까요? 일단 신일제약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신일제약, 것 같아요. 네. 네, 이 역시나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이 글로벌 바이러스 치료제 관련주로 언급되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재밌는 건요. 약간 신풍제약이랑 쌍둥이라고 할 정도로 신풍제약의 주가의 움직임에 굉장히 좀 약간 동조된 흐름을 보이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역시나 신풍제약 좀 안타깝지만 어떻게 악재가 나오면서 하락을 맞아요. 했죠. 급락했어요. 그 동시에 신일제약도 같이 급락이 나왔는데 네. 이 부분은 그냥 투자 심리 악화에 따른 하락이라 보고 있고요. 일단은 이 주식 같은 경우는 어떻다? 유통 물량 이상으로 크게 모아놓고 조정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냥 앞전에 어떻다? 굉장히 강력한 거래량이 수반이 되어 있고 유통 물량을 끌어당길 만한 소화시킬 만한 물량이 충분히 내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반등이 한번 예상이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자 기술적 반등에 무게를 드린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 종목도 자 피하기보다는 한번 눈여겨 보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종목 모두 뭐 급락했고 뭐 빠지고 했지만 그래도 지켜볼 만한 종목으로 봐주셨네요. 자, 그렇다면 내일장은 어디에 촉이 좀 지금 모여지십니까? 내일장 상승 한번 예상을 상승.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렇죠. 상승 밴드는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일단은 3,300에서 3,340 구간으로 보고 있고요. 네. 자, 지금 일단은 바이오주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어요. 그렇죠. 델타 변이와 더불어서 다양한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핵심은 지금 2분기 실적 발표 구간이 슬슬 조금씩 다가오고 있다라는 그렇죠. 겁니다. 지금 경기회복 정책이 본격적으로 들어갔죠. 일단 델타 변이 이전에 이미 경기회복 정책을 수립을 해놓고 어떻게 보면 각 국가별로 정책이 들어갔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반도체라든가 소부장, 특히나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최대 실적이 지금 예상이 된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카카오라든가 네이버, 뭐 정통 플랫폼 기업들도 어떻다 계속해서 호실적을 기록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하반기 뭐가 있죠? 바로 경기 회복에 따라서 관광, 여행 수요에 따른 관련 기업들이 IPO를 또 준비하고 있다는 점, 재료가 좀 풍부하기 때문에 내일장 한번 상승을 좀 전망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뭐 내일장 일단은 코스닥 제약바이오의 약진을 좀 기대해 보면서 자, 오늘 분석 그리고 추가적인 말씀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시장 지금 3,300선에 지금 장 마쳤고요. 코스피는 코스닥은 1,044선에 지금 장을 마쳤습니다. 내일 코스닥의 또 약진을 기대해 보면서 자, 오늘도 시장의 중심 이슈들 그리고 종목들에 대한 대응 전략 점검해 봤는데요. 내일보다 또 오늘 또 나은 수익률 기대하면서 내일 오후 2시 빅먼 일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